얼마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요. 엄마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때 그분이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때였는데요. 그분이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내보고 너무 잘 웃는다고, 네가 이렇게 잘 웃으면은 위험하다. 네가 나중에 남자들이 네가 웃으면 좋은 줄 알고 오해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인 나로서는 그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난 재밌어서 그분이 이제 오셨길래 반가워서 이제 웃었어요. 그랬는데 자꾸 웃지 말라면서 그렇게 저를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란이 왔어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봤죠. 책을 찾아보면서 이제 답을 찾았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뭐 재밌고 좋아서 웃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위험하니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깨우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말, 하여튼 뭐 우리 엄마의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자주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는 이제 너무너무 똑똑하고 예쁘고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그분은 항상 이제 멋쟁이라 옷도 예쁘게 입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왜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그 멋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랬었는데 그분은 왜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그분 자체가 외모가 훌륭하고 옷도 예쁘게 입는 분이었는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지장을 많이 하신 분이 웃지 말라. 웃으면은 남자들이 너를 그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쉽게 너에게 친한 척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도도하게 보여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읽고 스스로 깨우치지 않았으면은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웃는 것을 참는 나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게 일종의 위선이 뭐 딴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 모습은 웃는 걸 좋아하는데 웃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런데 스스로 길들여지는 것. 그러면서 이제 나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정서가 전혀 다른 것. 그러면은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분열을 초래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우리 엄마 친구고 뭐 그분이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그 지적이고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 나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려고 하였으나 그분에게 있어서 남는 이미지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남는 이미지는 멋을 부렸다. 그리고 나에게 웃는 걸 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그거예요. 결국은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사람이 살고 죽고 나서 남는 것은 그 사람이 했었던 행동, 어떤 사고방식, 그런 것만 기억에 이제 남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재밌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은 기분 나쁜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거고요. 상대가 봤을 때도 정직한 건데, 그것을 너무 이제 그 상대의 그 분위기에 맞춰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슬픈 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슬픈 척 막 그렇게 계속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어떤 자기 자신인지 이제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거의 이제 약간 정신질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조울증 같은 게 걸리거나 아니면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땐 너무 디프레스 되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 그런 증세들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나라에는 특히 뭐 유교 정신, 체면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혀 엉뚱하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완전 엉뚱하게 살아라, 이런 게 너무 오랫동안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친구까지 나에게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세뇌시키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강렬하게도 나는 중학교 때 처음에 이제 철학책 중에서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읽고는 뭐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재밌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줄까지 꺼가면서 제일 기억나는 건 초인 정신인데요. 물론 그때 너무 어려서 물론 그렇지만 그런 책을 재밌어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가 친구가 야, 남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니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니체에 대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는 훨씬 더 이제 깊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었던 가장 그 영혼이 정말 위대한 그 영혼을 진짜 그 삶을 너무 이제 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마음에 늘 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유럽 여행을 한다, 버스 투어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스 투어를 하면은 사실은 그런 쪽에 가기 너무 힘들죠. 스위스의 산 한 중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스키 시즌에 그게 많이 오는 이유는 산이 있어서 스키 타기 좋았으니까 굉장히 산 중턱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관광 코스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하면은 완전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어야 돼요. 막 산을 돌아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지순례 같은 곳이죠. 저한테는. 우리 엄마, 우리 친구, 우리 엄마 친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강했어요. 자기 생각을 막 어린 애한테 불어넣는 그런 힘이 강했어요. 그랬었는데 전혀 이제 거기에 그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니체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는 답을 찾아냈죠. 엄마 친구를 통해서 답을 찾아냈으면 나는 아마도 너무 좋아도 뭐 이렇게 하고 뭐 너무 기분 나빠도 이렇게 하는 완전히 미선 덩어리, 가식 덩어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니체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 알프스 그 산, 그 뱅글뱅글 돌아가가지고 굴을 몇 개를 통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긴 여정이었어요.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중학생이든 내가 그렇게 어리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이제 내 스스로가 구성이 되어야 될 상황에서 그런 어른들,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어른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끔찍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니체를 힘들지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이게 니체 집이거든요. 살았던 집이라기보다는 여기 이제 퇴직해가지고 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니체는 이제 사색을 위해서 여기다가 한때 항상 이제 왔죠. 여기를 다닌 게 한 9년 정도? 여기가 이제 집이 아니고 뭐 거의 이제 이 사람의 영혼의 안식처라고 말했던 곳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거죠. 제일 무르익었을 때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니체의 정신세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모차르트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 앞에 근처에서 파는 모자예요. 빵모자. 렘브란트 스타일 빵모자. 그거 하나 쓰고 좀 추워가지고 4월달이었는데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보면은 서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계단을 조금 내려가면 있는 서재예요. 이게 여기에도 소박하고 작죠. 좀 약간 코지한 그런 분위기고, 여기는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서재에서 바깥 풍경인데요. 이 풍경이 뭐냐면 이게 알프스 산인데요. 이게 바깥에서 찍으면 요래요. 요런 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재에서 보면은 여기 독수리가 이렇게 있어요. 독수리. 그리고 여기가 2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니체 방이에요. 정말 소박하고요. 작은 침대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림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테이블 크로스 있잖아요. 카키 색깔. 그걸 깔고 액자에다 이거를 만드는 같은 천을 가지고 이렇게 액자를 했더라고요. 특이한 설정이죠.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세면할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아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체하는 거예요. 위선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살면은 정말 좋아요. 분열할 필요가 없어요. 가짜인 나와 진짜인 나를.
그러니까 니체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외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철학자 중에서 뭐 많은 멋진 철학자가 많죠. 근데 이제 니체가 현대 철학의 영웅이죠. 뭐 다르게 말해서. 그러니까 위선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좀 할까 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데요. 제가 그 형수 쌍욕 파일 그거 이제 연구할 때요. 그거를 몇 차례 들어보면서 이제 같이 들었던 게 이 조카하고 김혜경 여사님 이분하고의 그 짤막한 녹음 파일이었어요. 그걸 딱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은 그때 처음 그걸 들었을 때가 이재명을 이제 지지를 하기 완전히 결정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치 불신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치하는 사람도 이게 정치꾼인지 정치가인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연구할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도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이제 처음 이렇게 들었을 때 내 느낌은 뭐였냐면은 아니 조카가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제 조카가 뭐 문자를 어떤 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제 김혜경 여사의 성격이 참 까칠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야, 저 남편을 하고 잘 지내는 사람 맞나? 그러면은 저게 평화로운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맞나? 이제 사실 의심을 좀 한 거였죠, 저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김혜경이라는 분을 자세히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대권 주자의 와이프가 잘못된 사람이어서 이 대권 주자의 인생을 망쳐 놓으면은 참 이거 이제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본 거예요. 또 녹음 파일에서 봤을 때도 이 성격도 까랑까랑해 보이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본 게 이제 뭐냐면은 어디 나와가지고 어디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릴 때 이제 소년공 시절에 다이어리를 보여줬대요. 김혜경 씨한테.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초기였대요. 근데 그거를 보고 그렇게 펑펑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불신이 좀 가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같으면은, 자기 그 남편의 그 어려웠던 과거를 오히려 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울었다는 것은 남편을 정말 이제 힘들게 살았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잘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이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은 와이프가 남편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연구하는 나로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언제 봤냐면은 언제 이제 또 그다음 마음에 들었었냐면은 이제 그 집에서 동상이몽 할 때 이제 왜 집에서 마늘 까는 장면 그런 장면이 이제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요리를 이제 마늘 직접 까가지고 한다는 것은 요리를 정말 그 즉석에서 하는 그죠 건강식을 집안에서 하는 이런 기본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밖에서 맨날 외식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은 뭐 마늘을 미리 다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조금씩 쓰면은 그것도 뭐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하는 사람은 그 향 있잖아요. 미국은 다 이제 바로 하는 게 이게 문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찢어가 쓰는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국에서는 갈아가지고 쓰는 게 오히려 이제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런 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요리를 맛있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고, 또 이제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죠. 이 정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가정은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완전 엉뚱한 데 신경 안 쓰고 또 완전한 동지로서 어떤 그런 힘든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그 당시의 일은 이제 그냥 수면 아래로 이제 깔아앉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도 없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토론하러 나왔을 때 이제 그 김영환이 막 공격하잖아요. 뭐 김부선이 어쩌고 저쩌고 막 공격하니까 그거 듣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재명 와이프가 한다는 말이 참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그동안에 쭉 쌓여 있었던 어떤 신뢰가 없었다면은 그런 말 했을 때도 제일 처음에 그 녹음했을 때 하고 딱 며칠 시켰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믿는, 그리고 이제 위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속이는 그런 면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주 깍듯하게 예의 있게 뭐 이런 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것도 있는데요. 뭐 다 사람이 틀리니까 각자 자기 개성이, 어쨌든 남편 하나 정말 따뜻하게 잘해주고 밥 맛있게 해주고 뭐 손윤공 다이어리 그런 거 보면서 울고 이럴 수 있는 정서를 가졌다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가 아니고 훨씬.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음을 이제 그 사람이 김혜경이라는 이 분이 심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위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게 국정원에서 녹음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제 그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간첩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이제 내가 내가 이런 사람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자 내용 안에서 걸려들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 아니죠, 뭐 어른 아니죠, 막 내가 어른이 아니야 이래, 그 어른 아니죠 하면서 목소리 쫙 깔고 얘기하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한 대 치워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노린데 넘어간 거예요. 예, 이분이.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뭐 노숙자보다도 못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노숙하시는 분들도 참 안 된 분들이라 나라에서 보살펴 줘야 될 분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제 노숙으로까지 몰려갈 뭐 가서 살 정도 되면은 완전히 그냥 자기 자아를 상실해 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기 이제 편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기 좋은 어떤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이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위선이 있는 것보단 100배 낫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지지자로서 그럴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해요. 위선 뜨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차피 그 남편 3번 갈아치운 그런 여자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요, 아무것도 못해. 진짜 변호사 생활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잘못 꼬였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한 분이죠. 밥도 잘해주고 맛있게. 그러니까 저렇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을 얼마나 챙겨야 돼요. 이거는 진짜 와이프가 요리까지 잘하니까 이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사실 비상이 많이 걸렸죠. 김경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분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좀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남북 이 문제를 해결 잘 하셔갖고 진짜 너무 이제 좋잖아요. 이게 진짜 이걸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그 길이 뚫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진짜 열차를 타고 한 번도 그렇게 쉽게 가보지 못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멋질까요? 휴가를 그렇게 즐길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요. 이런 그 부패공화국 이런 데서도 더 좀 빨리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출발이 아니고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적폐 세력
3%. 이 3%가 사람들을 완전 노예를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4시 되면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3시 반만 돼도 차가 길이 막혀요. 퇴근하느라고 전부 다들.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는, 가족들하고 막 재밌게 이제 노는 경우도 많죠.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주로 이제 잔디를 많이 깎죠. 같이 집안 그 뭐 공구 같은 거 이런 것도 막 같이 이제 놀이 하듯이 하고 이런 문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베케이션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나라에서는 어떤 일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여행을 계획을 하면은 뭐, 열흘, 보름, 어쨌든 유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하여튼 미지에, 어디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났다가 와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들이 정말로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깨만 있다면은 여기도 물론 여기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어떤 계층은 있어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걸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도 자체가 인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3%의 이 썩은 적폐 세력이 완전히 97%의 사람들을 거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97%의 이 주권자가 이거를 뒤집어서 이 전체가 다 주권자인 상황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내가 볼 때는 교육도 안 바뀌고, 교육도 안 바뀌어요. 교육도 전부 다 3%를 위한 교육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올라가려고 맨날 지향점을 그쪽으로 잡아가지고 싸우고 찢고 뽑고 부패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얼마나 부패 심하겠어요. 공무원들 다 똑같아요. 어디나 다 3% 그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눈이 뻘겋고 미쳐있거든. 하이에나 집단이잖아요. 그 하이에나 집단으로 다 들어가겠다 하니까 하이에나 입장에서는 97%는 개 돼지로 만들고 자기들만 그 3% 하이에나에 살아야 되는데 이 97%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이에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들 지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볼 땐 이제 공지영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보니까 그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위선을 완전히 이제 밥 먹듯이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낙곰수 할 때는 박근혜 시대 대통령 때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이제 같이 좌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막 박근혜를 욕을 하면서 이제 자기 얼굴을 팔았죠. 그리고 책을 팔아먹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 돌대가리 여자가. 그런데 박근혜가 이제 물러가고 문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 머리가 좀 나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한 달이나 이 정도는 쏘가가지고 같이 지낼 수 있지만은 더 이상 지내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서서히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 여자를 그래도 이제 책도 많이 팔아먹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력이 바로 이제 남경필이라고 나는 봐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남경필하고 짬짬이를 한 거예요. 그럼 남경필하고 민주당도 남경필 같은 이런 존재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연정을 한다거나 할 때 같이 짬짬이를 할 수 있는 게 부엉이 이제 모임이잖아요. 이 부엉이하고 같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은 똥파리 그러니까 이 3%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 양아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에 어디든 갖다 붙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공지영 이 돌대가리 여자는 이용하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거죠.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좌파라고 위선을 떨면은 출세하는 시대다 이러는데 자기가 그 좌파라고 위선 떨어가지고 출세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 말 속에 그 안에 다 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는 그걸 잘 골라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편에 서는 척을 하면서 이제 또 책 팔아먹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맨날 뒤통수 칠 준비하고 있는 여자하고 딱 걸리면은 김부선하고 이제 똑같은 과예요. 근데 김부선은 애로 배우고 이 여자는 이제 그 책을 팔아먹는 여잔데 둘이 똑같아요. 지금만 틀리고. 그런데 이제 김부선은 더 이상 팔아먹기가
좀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이 여자는 이제 마약 전과 사범이다 보니까 이 공주의 이 여자는 마약은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모르지 안 걸렸는지. 하여튼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같은 과니까 뭐 알 수 없죠. 아주 그냥 의심이 많이 드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를 봐가지고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예술가가 이래 없나, 작가가 이래 없나, 이런 한심한 여자가 있잖아요. 뚫린 입이라고, 완전히 있잖아요, 막, 진짜. 헛소리, 잡소리 그냥, 되는 대로 찌끄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같은 작가들 중에서도, 예술가들 중에서도,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이 여자의 정신세계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은, 이 여자는 진짜로 자기 혐오증에 시달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성 혐오증이죠. 그러니까, 남편 3명한테 맨날 얻어맞았잖아요. 왜 얻어맞았겠어요? 이런 성격이면은, 안 패면은 같이 못 살아요. 진짜예요. 안 그렇겠어요? 내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남자라도 그렇겠어요. 너무 밉잖아요. 이번에도 자기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또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이제 자기가 팔로우가 좀 많으니까, 팔로우가 많으니까는 국회의원 SNS에 좀 힘쓰는 사람들 자기가 도와가지고 국회의원 당선시켜줬더니 입 꾹 다물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뭐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잘난 내가 팔로우도 많은데 너가 띄워줬더니 입 꼭 다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걸리는 사람은 정말 재수가 없는 건데 자기는 도와줬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진짜 소똥 밟은 거예요. 소똥 밟은 거. 지나가다가 공지영한테 한 줄이라도 걸려들었다는 것을. 이 여자는 진짜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혼자 작가라고 하는 작자가 이러니까 정말 수치. 누구 나서가지고 정신 좀 똑바로 박힌 사람이 좀 제발 좀 이 여자 좀 어떻게 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왜 이래요? 용기가 그렇게 없어요. 부동산 헬 게이트입니다. 부패 늪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경수 문제도 잘 해결하셔야 되고 또 이 이재명 문제도 결국은 이 이재명이 지금 태영 SBS로 공격받잖아요. 태영 SBS가 얼마나 태영 것을 SBS가 4대강 때 2조 뭐 3조 해먹었죠. 이명박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러고 남경필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박근혜 때 수주 따놓은 것만 해도 지금 2-3천억 되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지금 원가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저것끼리 지금 발 떨어져가지고 발 떨어진 게 아니라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금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적폐인가요? 근데 지금 민주당 부엉이들이 지금 이재명 공격하는데 같이 지금 합세하고 있어요. 적폐 청산을 하기로 우리 주권자들한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사람들, 이 적폐를, 이 언론 적폐, 이 건설 마피아 적폐, 이 적폐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가만 계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은 민주당 당원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주셔야 된다. 민주당이 이래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서론이라는 분들 제가 다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분이 옛날 자료부터 쭉 찾아서 한번 히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직설을 하는 아주 균형 잡힌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분을 한 분 알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표창원, 박주민, 언수미, 설훈 이분까지는 확실히 민주당에서 믿을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파이팅! 바이!